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어, 글쎄요. 확실히 제 카톡에 사람 수가 많이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발차기 분위기보다는 제가 홍보 영상에 샌프란시스코에서 EA에 근무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내 회사라서 원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국내 회사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죠. 제 마케팅의 문제죠. 근데 저는 뭐 지나간 회사를 굳이 마케팅에서 쓰고 싶진 않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만 응원합니다. 이게 거의 확실한 게 최근까지 했던 다른 강의 하던 선생님들 강의의 접속자 수가 200분 이상을 쉽게 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할 때도 200분 넘었었고요. 네, 지금 그 로커스 영상 제작 본부에 있고요. 거기서 네, 당분간은 계속 근무할 생각입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꽤 오래 아마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업무 스타일도 저랑 맞는 것 같고 사람들도 좋고요. 네, 신사역에 있어요. 태아 여름님은 누구시죠? 예, 저는 한국에 있어요.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올해 3월에 한국에 와가지고 신사에 있는 로커스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9시 5분부터 수업 바로 진행할게요. 그전에는 뭐 얘기 좀 하죠. 네, 해외보다 한국이 낫냐? 이 부분은 수업 시작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사실 케바케라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제가 남았으면 이유가 있겠죠. 남는 이유. 아무래도. 지금 해드릴 얘기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해외에서 지내는 게 여러모로 좀 불편할 수 있고 다른 음식이나 뭐 사고방식도 좀 차이가 많죠.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아주 장기로 계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냥 몇 년 경력 쌓고 오시는 게 그런 스타일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실제로도. 계속 이민을 아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니면 뭐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좋은 환경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싶어 하면은 방법이 없죠. 한국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계속 할 만한 환경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 회사가 일하기 좋냐, 저기 회사가 일하기 좋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어, 여러분, 그렇구나. 일단, 대략 50분 나온 것 같네요. 20분 좀 넘네요. 좋습니다. 알차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븐 드워프 있죠? 아시는. 그거는 아마 내년에 내년에 극장에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거 다 얘기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만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다시 또 다음 장편 제작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음. 저는 일단은 제작 사무실이라고 신사에 있고요. 글쎄요, 아마 뭐 내년에 장편이 다시 들어갔을 때 애니메이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 제가 갈 수도 있겠죠. 안 갈 수도 있고 저희 쪽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더 바쁘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제 포지션이 또 사원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은 구멍이 좀 커져서 제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저는 뭐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뭐 다 좋으니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그건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많이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한번 그러면 일단 대충 다 오셨다 생각하고 시작하죠. 이게 제가 모니터 비율이 21대 9라서 핸드폰으로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봐도 위아래가 잘리겠구나. 여튼 저는 현재 로커스 영상 제작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리니지 2 트레일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뭐 다른 시네마틱 작업이나 뭐 광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처음 맡은 건 이제 넷마블의 리니지 2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일본 쪽 거 하나랑 미국 쪽 거 하나랑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뭔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퀄리티 있는 영상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돼서 뭐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에 EA에서 뭐 심즈4 애니메이션 만들었었고요. 1기 때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디즈니 TV 같은 거 이거는 거의 뭐 경력 있는 애니메이터 분들이라면 다들 해봤을 외주 소피아 더 퍼스트 이런 것도 해봤고 이 유학 가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는 네 여기 모바일 게임 회사거든요. 성남에 있는 로드 컴플릿이라고 여기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교의 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단편 3편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이때 당시에 그렇게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지 좋은 결과는 못 봤고요. 근데 도움은 많이 됐죠. 개념을 찾아가는데 어, 빨리 넘어가죠. 석사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했고 단편은 혼자 만든 거는 그 석사 때 졸업작품 준비할 때만 혼자 했고요. 나머지 2편은 제가 이제 학부에서 동생 후배들 키워가지고 한 6명, 7명 정도 같이 세븐틴 멤버스라고 돼 있죠. 이게 모델링이나 뭐 애니메이션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분야들 있죠. 렌더링, 텍스처링, 모델링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친구들하고 나눠서 하고 제가 리깅 애니메이션을 했었습니다. 캐릭터 모델도 제가 했었고. 근데 혼자 해도 돼요.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인데 이 시간이 중요하냐, 혼자 하는 게 의미가 있냐의 차이인데 근데 퀄리티는 작품하고 싶으면 근데 가급적 같이 팀을 이루는 게 좋긴 해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워크숍. 다른 온라인 워크숍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배운 것들이니까. 아이애니메이션이라고 이런 온라인 워크숍, 미국에 있는 온라인 워크숍에서 장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선생님 있죠. 자니 스플래니 맞나? 스파이넬리 이분이 주라기 월드 1편 슈퍼바이저 하셨던 애니메이터 분이거든요. ILM에서 14년이나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애니메이션 콜라보레이티브는 픽사 앞에 있는 학원인데 픽사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뭐 수업 듣고 학부는 미디어 학부 나왔습니다. 이제 진행할 수업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업은 캐릭터 팬토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분, 이미 만들어 봤지만 디테일 향상시키고 싶은 분을 위한 수업입니다. 팬토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드리자면 그냥 캐릭터 액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사가 없어요. 그게 팬토마임 애니메이션. 자, 팬토마임 이게 뭐지?
팬토마임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다들 데모를, 그러니까 캐릭터 팬토마임으로 하는 게 끝판왕이잖아요, 사실. 다이얼로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 팬토마임을 준비할 때 다들 뭔가 설정을 안 하세요. 가령 뭐 이런 거 그냥 일단 걷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다들 걷기 하는데 제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크리틱을 하려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어떤 걷기냐 그러면 그냥 걷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걷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냐면 밖에 당장에 나가서 그냥 딱 보면 똑같이 걷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디테일을 설정을 먼저 해놔야 크리틱 주는 사람 또 그 설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이 만약에 원하는 게 이런 걷기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거기랑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벗어났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걷기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데모로 쓰기도 좀 애매해요.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물론 기본을 제대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연습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인물 설정 그리고 상황 설정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그리고 취업 전에 이걸 연습을 계속 하신 분들은 인물 설정이랑 상황 설정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신 분들은 취업하고 나서도 훨씬 캐릭터에 접근하는 캐릭터 모션이 나오는 이 뭐랄까 정확도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받고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틀릴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걸 먼저 이해한 상태면.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인물 설정이랑 상황 설정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액팅 초이스를 선택할 때도 영향을 줘요. 액팅 초이스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결정짓게 하는 건데 인물이 그 상황 안에서 반응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상황 설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가령 그냥 걷는 것도 엄청 더운 날 걷는 것도 있고 엄청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 남자 이것만 해도 이미 완전 걷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뭐 급한 마음에 걸을 수도 있고 느긋하게 걸을 수도 있고 술 취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런 인물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 또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히피 스타일로 완전 편하게 뭔가 릴렉스된 스타일인지 아니면 잔뜩 긴장해서 화난 그런 느낌의 스타일인지. 그래서 이 액팅 초이스가 사실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키포즈 잡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키포즈 맞게 설정했나? 이 키포즈가 맞는 건가? 여기서 키포즈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 그거를 결정짓게 해주는 방향 제시가 결국에는 설정이에요. 그게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 돼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많이 얘기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액팅 초이 결국에는 액팅인데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 얘기보다는 행동 심리 쪽에 가까운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해요. 생각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은 근데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의식은 내가 지금 물건을 들어야지고 무의식은 무서워서 오들오들 떠는 거 아니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있고 이건 무의식에 가까워요. 어쨌거나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감정이 듭니다. 만약에 생각이 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감정이 올라오죠. 화가 난다. 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화를 참으려고 노력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행동이 있은 후에 대사를 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대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이얼로그 애니메이션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대사가 있을 때 행동이 동시에 그 대사에 딱 맞게 가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엄청 화가 났잖아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그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와요. 이 불만인 표정과 고개를 뭐 절레절레 하든지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 쉬든지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밑밥이 안 깔린 상태에서 대사가 딱 나오면 관객들은 보다가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무슨 국어책 읽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토대로 행동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행동은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리액션이에요. 혼자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면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령 바깥에서 어떤 상황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내면적으로도 아무 상황이 안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게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게 또 초보 애니메이터 분이 실수하는 게 만약에 그 타이밍 텀이 너무 길어요. 애니메이션에. 뭔가 남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얘는 그냥 그 상태를 머물러서 그 애니메이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굳이 막 뭔가를 더 넣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팬토마임, 그러니까 이제 액팅을 들어가실 때. 그리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행동이 진짜다. 이것도 이제 행동 심리 쪽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이얼로그가 있으면 다이얼로그 데모를 만드실 때 그런 거 있죠. 그냥 대사가 또 계속 그 부정적인 그 대사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난 네가 싫어 만약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진짜 싫으면 얘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진짜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 네가 싫어하는데 속마음은 빨리 미안하다고 말해. 말하면 받아줄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네가 싫어하는데 화난 표정이 아니라 슬픈 표정이고 공격적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들을 준비가 된 표정이 될 수도 있는 들을 준비가 된 행동의 그러니까 포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서브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 텍스트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면 굉장히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쪽으로 좀 더 깊이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저는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몇 년도 버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PDF로 무료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공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든 제스처에 관련된 이론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근데 다 영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읽어봐라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다 영어라서 문제인데 근데 400페이지나 되거든요. 여기 거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있고 공유는 이미 지금 링크를 드릴게요. 짠. 그러니까 이게 지금 PDF 파일인데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액팅 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키포즈로 와서 몇 분 오셨지? 30분 됐어. 여러분 그래도 카톡 75명 중에 30분이나 왔으면 40%는 접속을 했네요. 자, 키포즈는 다른 말로 스토리텔링 포즈 또는 익스트림 이렇게 불려요. 스토리텔링 포즈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에서는 키포즈를 스토리텔링 포즈라고 불러요. 결국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포즈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즈니까 키포즈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설정이 없고 캐릭터 설정이 없고 스토리가 없으면 스토리텔링 포즈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를 전달할 스토리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포즈를 잘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인물 설정 잘 하시고 상황 설정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키포즈를 스스로 평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키포즈 제대로 만들었나?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이 캐릭터가 그 포즈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와 있는지 그 포즈에서. 일단 그게 첫 번째고 첫 번째는 아니지. 첫 번째로 합시다. 이게 이야기 전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정과 이야기, 그 상황을 전달하는. 근데 포즈 하나로 다 나와야 돼요. 얘가 화나 있고 뭘 할 거고 이런 포즈들이. 그래서 키포즈 잡는 게 중요하면서 어렵죠. 자, 다음으로 모든
모든 부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키포즈라 그러면 표정 딱 했어. 화난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뭔가 해요. 화나서 따지는 듯한 뭐 이런 포즈를 했다 해봐요. 막 이렇게 따져요. 근데 막 반대손은 막 그 화나서 따지는 포즈에서 반대손이 같이 그쪽을 하거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놔두는 거야. 차렷 이렇게 하거나 이 바디 부분 각도나 이런 것도 화나가지고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위협을 하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되게 뭐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축된 것처럼 비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막 엄청 화나서 덤비려고 하는 만약에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먹어요, 이걸.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관객이 헷갈려요. 얘 지금 화난 거야, 삐진 거야, 아니면은 뭐 화나는 척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혼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위, 눈, 코, 입, 뭐 표정, 얼굴 각도, 특히 머리 각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체스트 기울기, 그 다음에 가슴이 열려 있냐, 닫혀 있냐, 몸이 비틀어져 있냐, 인물과 가깝냐, 뭐냐, 아니면 손이 일로 가르치고 있냐, 뭐 이쪽 사람한테 화내는 건데 막 이렇게 가르치거나, 손을 이렇게 놓고 여기 보고 화내거나 그런 것들이 전달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포즈에서는 모든 부위들이 한 가지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심미적인 것들인데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눈에 전달시켜 주는가, 한눈에 제대로 전달시켜 주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즈를 만들었는데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설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몸 안쪽에 따지는 손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몸 안쪽에 실루엣이 들어가요. 지금은 옷이 까만색이니까 티가 덜 나는데 만약에 좀 밝은색 옷인데 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손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럼 키포즈로서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면서 보여줘야 키포즈로서 이쁘고 가령 또 만약에 따졌는데 손이 여기 있고 팔꿈치 안 보이고 어깨만 보였다. 이러면 또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살짝 팔꿈치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실루엣을 체크하고 네거티브 스페이스도 체크해서 시각적으로 잘 읽혀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그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중에 어필링이라고 있죠. 어필이 뭐냐면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이쁘냐, 매력적이냐. 그러니까 이 3D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것을 그냥 캐릭터 리깅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각져 있고 뭐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좀 더 푸시해서 매력적으로 라인도 더 만들어주고 아크도 좀 더 잘 몸에 그 라인 오브 액션이라죠. 동선이 좀 더 잘 읽어지는 아크도 만들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3D만 하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크로키를 놓지 마라. 그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인물의 그 라인이나 흐름 같은 걸 항상 파악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키포즈 만들 때 적용을 딱 하셔야 돼요. 디즈니나 픽사도 요즘에는 3D로 작업을 끝내면 2D 애니메이션을 막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완전 레전드급이죠. 그분들이 폴리시를 넘어선 이제 그 컨펌을 또 한 번 더 해줘요. 겉에다 드로어버라 그러죠. 위에다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2D로. 그러면 그 경력 10년, 20년 되는 3D 애니메이터들이 거기 맞춰서 또 다시 또 수정을 해요. 더 이쁘게 보이려고.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림 놓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3D 애니메이터는 사실 2D 없어도 돼 이러는데 없어도 취업은 되죠.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못 올라가요. 턱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림 때문에 막혀요. 결국에 포즈가 안 나오거든요. 포즈가 안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조건 반드시 레퍼런스 영상을 구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2D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한계가 생깁니다. 제가 들었던 일 예로는 인사이드 아웃 아시죠? 그게 굉장히 픽사스럽지 않게 푸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 뇌로 들어갔을 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름은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튼 픽사에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터 분이 있어요. 레이어드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을 거의 자리 잡게 만드신 분인데, 레이어드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그래프만 가지고 VV 따로 키를 잡아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올려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피포즈가 없어요. 그런 작업 방식에서, 레이어드 방식에서. 근데 픽사에서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속도가 빨라서. 근데 이게 카툰이한, 그러니까 소니나 뭐 디즈니 스타일처럼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크게 한계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2D를 아예 놓고 있다가 2D는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2D는 절대 놓지 마세요. 앞으로 더 그쪽으로 추세가 갈 거예요.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씩 봅시다. 영상이 30분? 31분이니까 영상이 끊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다가 성인용품을 엄청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인공호흡 연습하는 인형인 척 하는 거거든요. 맨 끝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순식간에 표정 바뀌면서 집어 던져버리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인물이 어떻게 이런 액팅 초이스를 가졌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봅시다. 이 딸이 등장하고 나서 이 남자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수업 전에 한번 먼저 싹 물어보고 제 일기 수업 들었던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비슷하게 가고 있죠. 딸이 등장한 이후의 목표는 소포 풀기는 안 되죠. 소포는 목표가 안 되죠. 그건 딸이 등장하기 이전에 것이죠. 딸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기겠죠? 그러니까 딸이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걸 보고 오해를 할까봐 혹은 딸이 자기 인형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거를 해소시키는 게 목표예요. 경은님 말씀 전체 시퀀스로 보면 경은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소포 풀기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소포 풀기 경은님이 맞췄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말을 바꿨냐면 이 갈등 요소가 딸이 돼버리거든요. 이 소포 푸는 걸 방해하는 게 딸이니까, 그죠? 경은님 맞췄네요. 자, 갈등 요소가 생겨요. 왜냐면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컨플릭트 액션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데모 준비하실 때 제발 갈등 없는 샷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 돼요.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이야기에 해결해야 될 갈등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만들 가치가 없는 이야기. 이해되세요? 무조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가 있는 데모를 만약에 만드셨잖아요. 반드시 갈등 요소를 넣으세요. 반드시. 모든 이야기는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요소, 모든 이야기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친구가 보낸 택배 상자를 확인하는 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 요소가 등장했죠. 딸이 등장. 이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행동이 CPR이 맞나?
CPR, 그러니까 그 인공호흡 인형인 척하는 게 이 사람의 행동이 된 거예요. 그죠? 오케이. 하나씩 다시 뜯어봅시다. 해당 샷에서 캐릭터가 성취하기 갈망하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예요. 이게 여러 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액팅 초이스를 선택할 수 없어요. 목표가 2개 이상 돼버리면. 그때부터 막 복잡해져요. 그 샷이. 무엇보다 안 읽어져요. 무엇보다 관객이 그거를 읽지를 못해요. 목표가 2개 있다. 이렇게 되면. 목표는 뚜렷하죠. 위생병이 군인을 살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걷단다. 게임을 너무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되게 큰 덩어리죠. 숙면을 취하고 싶다. 불면증 환자들은 숙면을 취하고 싶겠죠. 자, 컨플릭트는 갈등 요소. 위생병이 군인을 살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장비가 없다거나 절벽에 있거나 아니면 뭐 게임기를 사고 싶은데 게임기는 한정돼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서 있다거나 모기가 괴롭힌다거나 맞죠? 그러면 이제 액션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판단하느냐. 장비가 없으니까 응급처치 임시 방편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고 좀 더 자기 걸 내주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더 머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몰래 들어가거나 새치기 하려다가 아예 뭐 원래 있던 줄까지도 날려먹는 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은 어떻게 설정하나 이거예요. 그게 바로 캐릭터 행동 특성. 어떻게.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막, 자, 생각해보세요. 이 아저씨가 굉장히 마초스럽고 딸에 대해서 교육 관심도 적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성인 물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과연 했을까요? 과연? 웃으면서? 전혀 그러지 않죠. 이 사람은 처음에 나와요. 이 성인물에 대해서 아주 짜증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미친 자식 하면서 친구를 막 욕하면서 척 하면서 척이 사람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인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건 이미 그러니까 액팅 초이스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원래 뭐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행동에서 보여지는 게 여기서 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딸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성인 물품이 굉장히 해롭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없다면 이런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관념을,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꼭 그걸 결정을 하시고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빌리버블한 캐릭터를 만들려면 꼭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캐릭터의 역사, 해당 장소, 거실에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성인용품이 잔뜩 쌓여있으니까 완전 당황스러운 거죠. 스테러스는 인물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감정. 먼저 히스토리 보면은 신체적인 역사, 심리적인 역사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뭐 그냥 뻔한 얘기 같죠. 근데 이제 신체적인 역사는 실제 움직임에 대해서 제한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들었다거나 뭐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뭐 천식이 있어서 맨날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액팅 초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 대사를 하다가 쿡쿡쿡 이렇게 기침도 할 수 있는 거고 뚱뚱해서 몸을 잘 못 가눌 수도 있을 거고 심리적인 역사는 트라우마죠 결국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거나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찾은 건데 비번이 뭘까? 이게 뭐냐면 그런 우리 캐릭터 설정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얘들이 제공을 해줘요.
음, 비밀번호가 있네. 됐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가령 뭐 시놉시스로 들어가 보시면 자 보세요. 장르 뭐 이런 거 고르고 타겟 여러분 분명히 데모 준비할 때 타겟은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어른용인지 어린이인지 가족용인지 가족 하세요. 막 영화 쪽 가고 싶으면 어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족. 근데 굳이 여기서 막 이거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막 신중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거 나중에 다 선택하고 나서 딱 제출하면 실제 선택한 거에 맞는 시나리오도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걸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긴 해요.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연령대 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한 30가지 정도가 29가지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딱 처음에 팬토마임 시작할 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여기 쭉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령대 뭐 고를 수 있을 거고 노년 한번 해볼까요? 성별 뭐 고를 수 있고 신체 능력, 경력 아니면 건강 우월하게도 하겠 이건 슈퍼맨급인가? 종족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종족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좀, 뭔가, 범위가 넓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사고로 한대, 감정으로 한대, 감각으로 한대, 직관으로 한대. 뭔 소리냐면, 얹어보면 설명 나와요. 나중에 딱 얹어보세요. 설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음, 상황 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감각, 이건 오감을 뜻하는 거고, 직관은 육감을 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감각, 그러니까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듣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촉감이나. 그런 오감이 아니라 직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런 게 이제 직관과 감각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고로 한다. 또 사고는 그냥 사고라고 돼 있네. 사고, 이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한다는 거고, 감정은 감성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인물과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상황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판단, 인식,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판단은 한마디로 굉장히 계획적인 거예요. 딱 선이 딱 있고. 근데 인식하는 거는 융통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한 번씩 얹어보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꼭 이런 거 한 번씩 쭉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작성 완료하면은 관련 시나리오가 나오고 트리트먼트도 있는데 여기도 선택지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거든요. 캐릭터 설정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인물 설정이었으면 여기는 상황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 있냐면 보세요.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인공의 실행이나 행동 또는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이것도 좋은데 그 밑에 거 봐야 돼. 이야기를 클라이막스로 이끄는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고갈됨에 따라 선택지가 고갈됨에 따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시한폭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고갈됨에 따라서 점점 갈등이 긴장감이 올라가겠죠. 그럼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폭탄이 있는데 그냥 시간 제한이 없어. 그럼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긴장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그런 거 있죠. 선택지가 고갈됨에 따라. 만약에 그 러시안 룰렛 알죠? 그 리볼버 띵 돌린 다음에 머리 딱 대고 빵!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왜 그 목숨 걸고 내기 하는 경우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선택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해서 살아남을 때마다 긴장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공이 딱 총 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시간은 또 상관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고갈될지 선택지가 고갈될지 결정하시면 작업하실 때 퀄리티가 아니, 이야기 자체가 엄청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케이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심리도 그렇고 이거 일기 때도 썼던 예시인데 문 밖에 누군가 노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이면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도 날 거고 아침부터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나가겠죠. 행동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제 워크 아워라 그러죠. 일하는 시간대에 오면은 우리가 다 깨어 있기 때문에 택배다 이런 느낌이 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고. 근데 제가 여기 일기 때 이걸 안 쓴 이유가 아니 1주차에 여기 그거를 안 쓴 이유가 혼돈을 줄까 봐. 그게 지금 오늘 할 얘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야기 설정이니까 관련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팬토마임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사실 그것도 언급해야겠다. 제가 나중에 잘 보강해야겠네요. 그거를 언급은 해놔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여튼 다시 진행하자면 너무 일찍이든지 저녁이면 또 그렇지. 저녁 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손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늦은 밤이면 어쨌거나 불안감이 먼저 커져요. 늦은 밤에 누군가 똑똑똑 하면 그렇겠죠? 보통 사람이 안 오는 시간이니까. 자, 이제 시간대를 지나서 이제 날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오늘처럼 엄청 덥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행동이 짜증나고 처지고 모든 게 귀찮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3D 애니메이션에서 장면을 만들면 우리는 시간대도 감이 없고 기온이나 이런 날씨에 대해서도 감이 없어요. 우리가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을 안 쓰면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훨씬 풍부해져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눈이 엄청 심하거나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럴 때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든지 보슬비가 내리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걷는가 요거 하나만 해도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에서 감정 유발이 된다. 이건 약간 감정이랑은 살짝 감정이 맞는데 이성적인 것도 같이 가는 거죠. 판단력 자체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보면 감정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세요. 저녁이면 손님인가? 그러니까 뭐 올 수 있는 분 아니면 뭐 경비실에서 왔나?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드는 거죠.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늦은 밤이면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은 결국에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접근할 때 외국에서 thought process라고 그래요. 사고 과정, 사고의 흐름, thought process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감정은 따라옵니다. 감정이 없는 경우는 없죠.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장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저항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온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사막, 늪지대, 얕은 개울 이렇게 해서 늪지대라고 생각하면 걷기가 되겠어요. 끈적끈적 바닥이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니까 표정도 바닥 보면서 막 이렇게 걸을 거고 사막이면 발이 푹푹 빠지니까 지쳐서 이렇게 걸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설정한 것과 안 한 것이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에서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스테이러스, 그러니까 관계. 모든 사람은 스테이러스를 가져요. 가령 여러분과 저는 선생님과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높낮이나 뭐 이런 친밀도, 거리감 이런 게 다 생겨버리거든요. 가령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똑같이 거리감이 똑같지 않잖아요. 친구 중에서도 발언권이 더 센 친구가 있고 다 순응하고 약해 보이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구뿐만 아니라 뭐 경찰을 만났는데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은
완전 위축돼가지고 안 들키려고 막 눈 피하고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겠죠. 몸도 움츠러들고.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무 생각에도 없고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불신검문한 것 같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한테 이제 그 관계에서는 동등한 관계 또는 빠져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관계가 있고 사실은 관계는 이 고양이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관계는 친밀도랑 지위 그러니까 스테러스는 사실 관계가 아니에요. 릴레이션십 관계죠. 스테러스는 지위, 높낮이고 친밀도는 거리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위는 아까 방금 얘기했으니까 대략 결정될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포즈를 잡으실 때 자, 여러분 12가지 애니메이션 법칙 중에 스테이징도 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카메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인물의 위치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이 대화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스테레스가 센 사람이 일단 가운데에 가깝게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 거고 높낮이도 좀 이렇게 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미 관객이 볼 때 이미 얘가 센 사람이야.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카메라 설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이 스테러스가 이 카메라 위치까지도 인물의 위치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스테러스가 센 사람은 행동을 할 때도 크게 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왜냐면 내가 강하니까 공간을 점령하는 거예요. 위축된 사람은 공간을 크게 활용 못해요. 최대한 방어적이고 공간을 뭐랄까 자기 딱 안전한 공간만큼만 딱 이렇게 눌려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러스 부분은 꼭 캐릭터 둘이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도는 제가 이 친밀도 따로 넣은 이유는 스테러스가 뭐 여기가 선생님이고 여기가 내가 학생이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상호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애제자고 선생님도 너무 거리감이 없이 친하면 둘이 이렇게 멀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반드시 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꺼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 엄청 높은 보스인데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은 지위가 아주 높지만 거리감이 엄청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때. 손도 딱 마주잡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거리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거나 거리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실제 거리도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필이 돼요. 그리고 몸도 더 돌리고. 저 사람하고 정면을 보고 싶잖아. 그리고 거리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스테레오스도 키포즈랑 그런 액팅 초이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이모션. 이건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또 이게 중요한 섹션으로 언급을 시켜놨냐면 여러분들이 포즈를 만들 때 감정 생각을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무슨 감정인지 모르고 그냥 포즈 잡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체를 들기라는 팬토마임을 하려고 해요. 물건을 들어. 근데 제가 딱 물어봐요. 자, 지금 얘가 왜 들려고 하는 거지? 하면 일단 왜 드는지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걸 물어봐서 이제 막 고민을 해서 딱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감정인데 지금 좋아서 드는 거야 나빠서 드는 거야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여기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설정을 하세요. 이 감정이 뭔지. 그러면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싫어서 하는 거랑 좋아서 하는 건 에너지부터 다르고 포즈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 슬퍼서 하는 건지 좋아서 하는 건지 꼭 고려를 하시고 포즈 할 때마다 쓰세요. 아예.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다. 태도가 어떻다. 써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키포즈 딱 잡은 다음에 그게 지금 이 내가 쓴 이 감정 설정한 거랑 정확히 셀링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설득이 되고 있는가 꼭 비교해 보시면서 딱 결정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됐다 많죠 뭐가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 뭐 필기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링크 드릴게요. 링크를 줘도 되나?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혹시 수정은 안 되죠? 혹시 수정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난리 나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sha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get share link.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정 못하고 보실 수만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한 건 이제 처음 애니메이션, 판토마임이 들어갈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기했고, 액팅 초이스를 얘기하자면,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은 OCA, 그러니까 Object Complete Action, 그 다음에 캐릭터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아니죠. 로케이션,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감정. 이것들을 가급적 다 설정을 하세요. 이게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예시를 조금씩 볼까요? 설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설명이 너무 길었나? 오케이. 방금 건 좀.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들리나요, 지금? 맞죠? 작죠? 아, 안 들리는구나, 심지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작아져? 이거는 들리는데 얘가 자꾸 재생할 때 다음으로 안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가네요. 재생 목록. 재생. 오늘 진짜 덥네요. 여러분 혹시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하다. 자, 기본에 있나? 오케이, 잘 모르겠고 끝까지 안 가면 되겠죠.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제발 가라. I drove a really long ways. 나 여기 이 말 하려고 진짜 멀리서 왔다.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감명받아야 되냐? 아니, 모르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표정 썼죠. 이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겠죠? I need you. 내가 네게 필요해. 저리 가. I drove a really long ways. 나 진짜 멀리서 왔는데 어쩌라고. 그래, 감동받아라 좀. 아이, 더빙까지는 아니고. 여튼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이 떠나려는 여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I need you.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자가 표정이 보세요. 이 뭐랄까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하는 거지만 꼭 참으면서 이렇게 입을 가렸죠. 너랑 얘기하기 싫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입을 가렸다는 것 자체가 너랑 대화하기 싫다. 내 감정 보이기도 싫고 저리 가라.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스처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액팅 초이스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리 가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되게 계산적인 스타일의 남자예요. 되게 돈 좋아하고 뭐 그런 식. I drove a really long ways. 그러니까
이거 Love and Other Drugs라고 성인용이죠. 여튼 이 상황에서 이 대사를 쳤으면 여자가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보통.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다 저 얘기 하고 싶어져요. 여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야, 나 진짜 이 얘기 하려고 진짜 멀리서 왔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날 좀 봐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약간 짜증난 표정 보이세요? 이 짜증난 표정. 남자도 꾸질한 표정. 꾸질한데 표정도 꾸질해. 그러니까 야, 씨야, 나 지금 이 얘기하려고 얼마나 멀리 왔는데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 이런 표정 딱 바로 나오죠. Really wrong way of saying it.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드림웍스가 왜 표정 잡을 때 보는 방향으로 눈썹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되고 이쪽이 확장되고 이쪽은 축소되고 그거 실제로 이렇게 이 얼굴 봐봐. 실제로도 그래요. I have a really wrong way. 아까 전에 그 키프레임 프로로 재생 다시 할게요. 그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 쉬워서. 소리는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니메이터 이상하네. 타블렛이 안 되네. 타블렛이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타블렛 좀 뺐다 끼워 볼게요. 된다. 대답가 또 안 되네. 되게 이상하다. 이게 웃겨요. 지금 되다가 화면 클릭하면 안 움직여요, 그때부터. 이거를 보상인가? 뭐 이런 경우가. 아무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다음 주까지 고쳐 놓을 건데 마우스로 일단 그릴게요. 마우스로 그려야겠네.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 뻘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애니메이션 잡을 때는 자, Shift 누르고 이 부분이 약간 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푸시가 되고 여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턱도 좀 더 이쪽을 살짝 더 밀어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크도 보세요. 나중에 폴리시 수업할 때 폴리시 들어갔을 때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드밴스 수업에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크도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나오죠.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수업 그때 얘기하고 자, 여기서 이제 표정 보세요. 빡침. 그래서 Really wrong way of saying it. 첫 포즈를 잘 보세요. 이 포즈 눈 딱 감았죠. 처음 들어올 때부터 눈 감고 이게 뭔 제스처냐면 믿을 수가 없다. 네가 그딴 얘기를 입으로 하다니 딱 그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까지 아까는 입만 가리고 있었죠. 넌 너랑 말하기 싫다. 와, 믿을 수가 없다. 이 제스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이 캐릭터들의 설정이 이 둘의 관계는 연인이었는데 남자가 배신했고 여자가 실망했고 뭐 그런 거랑 이것저것이 다 적용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짜증낼 수 있는 그 관계인 거죠. 바로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하면서 표정이 바로 나오죠. 남자도 더 화났죠. 이 남자도 다혈질인 거야. 그러니까 캐릭터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미안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적반하장으로 I don't know, y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다, 그래 이렇게 따지듯이. 그러니까 여자 표정 보세요. 완전 실망.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거죠. 같은 영화인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소리가 안 들리나? 매기. 매기. 이름이에요, 매기가. Oh, I'm sorry, it's Jeremy. Just.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Oh, I'm sorry, it's Jeremy. Just. 재밌는 게,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게, 당황해가지고 소개해줬죠? Just. 뭐랬지, 이름이? Oh, I'm sorry, it's Jeremy. 제레미라고 딱 소개해줬는데, Just. 저스틴. 남자가 바로 옆에 있다가, 저스틴. Just. 이름도 틀린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그 소리 듣고는, 알겠다 하는 느낌으로, 그덕, 이 상황이 뭐냐면, 이미 둘은 이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람핀 건 아니고, 서로 일시적으로 헤어진 상태였어요. 내 기억에 맞다면. 여자 당황해서, 지금 보세요. 액팅이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다이얼로그가 있어도, 다이얼로그가 없다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다이얼로그가 있다고 그때만 움직여도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당황한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Oh, I'm 이 완전 어떻게 해야 될지 멍한 상태가 됐죠. 그리고 눈 한 번 깜빡한 다음에, 눈 한 번 깜빡한 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보고 더블 테이크 들어가죠, 머리. 그러면서 더블 테이크가 뭔 뜻이냐면, 더블 테이크는 항상 이렇게 쓰면 돼요. 처음 봤을 때는 인식 못하고, 두 번째에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그냥 워터사이클을 하더라도 길 가다가 뭔가 이렇게 보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더블 테이크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타이밍이 고개 돌리는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박자가. Just.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남자 표정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처음에 고개 숙이고 있죠. 뭔가 띠꺼운 거예요. sorry. 그리고 올려다보죠. 눈 반쯤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턱 당기고 이렇게 올려다봐요. 이렇게 불만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사람은 턱을 당겨요. 왜 당기냐면 목이 굉장히 약한 부위죠. 동물도 똑같고 목은 물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에 질리면 턱을 당겨요. 목을 가리려고. 그래서 손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여자들 특히나 여자들 그 행동 보면은 외국에 특히 좀 뭔가 불안하면은 이렇게 하거나 왜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그냥 해요. 그게 약간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목을 잡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리는 거예요. 불안하다. 근데 얘도 지금 불편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 공격 직전에 이렇게 목을 숨기고 이렇게 올려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공격하려는 준비 자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나중에 제스처 제가 아까 추천드린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스처를 읽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한 제스처를 가지고 쟤는 지금 삐졌네, 쟤는 지금 화났네, 쟤는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클러스터, 그러니까 덩어리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숙이고 있다고 해서 저 남자가 지금 겁에 질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숙였는데 눈썹은 올렸고 째려보고 있고 손은 뭐 만지작 하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데 기분 나쁜데 공격적인 이런 느낌이 확 내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위가 모든 제스처가 딱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책을 인용하자면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 한 가지 표정이나 한 가지 부위에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는 글자 한 글자랑 똑같은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장으로 치면 만약에 이 영화 제목이 Love and Other Drugs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예시가 없나? 자, 인물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문장의 인물, 목적,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각 표정이나 각 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물 하나만 놓고 나서 저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일까 하나 가지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물, 목적, 무엇일까가 다 합쳐졌을 때 한 문장이 되는 것처럼 이 표정, 이 턱의 각도, 이 몸의 각도, 이 손의 각도, 손의 뭔가 제스처 이게 다 합쳐졌을 때 그 인물이 어떤 감정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가 읽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면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포즈를 잡을 때 항상 이 관계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뭐 되게 띠꺼운데 참으면서 안 띠꺼운 척하면은 이런 거죠. 하하 웃으면서 하하 그래요 하면서 주먹은 만지작거리고 있고 어깨도 이렇게 돌아가 있고 아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뜨드득 하는 사람도 있죠.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 괜찮은 거야. 아 괜찮아요 하면서 막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면 다 봐야 돼요. 다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여성분들한테 좀 더 좋은 소식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면 몇 배로 뛰어납니다. 감각적으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성차별 이런 얘기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엄마는 자식의 행동을 읽고 자식이 원하는 걸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여성 호르몬이 그걸 강조, 그러니까 더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걸 읽는 능력을.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애니메이터 분들이 액팅 할 때 훨씬 더 섬세하겠네요. 실제로 그 피처 애니메이션 하나도. 읽는 능력이 강해요.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더 감성적이거나 하면은 뭐,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니까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아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군 이러지 마시고. 또 다른 예시를 또 볼까요? 자, 여기서 왜냐면 네가 흑인이 차를 그러니까 왜냐면 네가 흑인이 차를 모는 걸 봤기 때문에 좋은 차를 모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차를 훔쳤다는 뜻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저거 훔치긴 했어. 그래도 껌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자면 네가 깜둥이가 좋은 차를 몰고 가니까 그게 훔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되지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훔치긴 훔쳤는데 그게 내가 깜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지금 업무상 훔친 거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캐릭터의 목적은 뭘까요? 과연 이 씬에서 이 사람이 목적하는 게 뭘까요? 나도 헷갈리네. 반박이 맞겠네.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샀으니까 반박을 한다. 그러면 반박이 맞나? 그렇지. 그러면 갈등은 뭘까요? 여기서 컨플릭트는 뭘까요? 그건 이제 그 씬 외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목적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해명인데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 요소. 저 해명이 맞나? 해명. 맞죠? 저 해명.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 오케이. 다시 한번 대사를 읽어줄게요. 흑인이라서 차를 훔쳤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야.
근데 내가 훔치긴 했는데 내가 깜짝이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은 둘 다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에, 그러니까 편견이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직접적인 갈등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를 지금 훔쳤어, 사실은. 해명을 할 수가 없어. 실제로 차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죠? 중간에 근데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를 만약에 클립으로 했다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제가 그 학생 때 픽사 선생님들하고 몇 년 동안 배우면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막 갈등이 막 애매한 상황 있잖아. 여기서 갈등은 편견이 맞긴 하고. 네. 근데 그 편견을 깨려고 하는 행동이 그럼 뭐죠? 사실은 여기서 갈등을 편견으로 설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견을 깨기 위한 행동이 완전 없어져 버려서 저라면은 이 씬을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거면 차를 진짜 훔친 걸 그냥 갈등으로 설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훔쳤으니까 얘가 더 세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거 가르친다고 와가지고 지금 뻐적뻐적 이러니까. 자, 편견이 맞고요. 편견을 깨려고 화를 내고 있네요.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을 살리자면 차를 진짜 훔쳐서 재미를 줬다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액팅 할 때 또 하나 지금 여러분한테 액팅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모르니까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액팅 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제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요. 워우 하면서 깨달아요, 뭔가. 봐요. 눈 살짝 내려가죠. 그리고 입으로 방금 대사는 안 쳤는데 읍 하는 느낌 안 들어요? 읍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하고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쳐다보고 잣됐다 본 다음에 인정. 그 다음 바로 표정이 인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입을 먼저 입 딱 닫고 이런 느낌이죠. 내가 훔쳤다 이런 느낌. 그리고 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 훔쳤어. 그 다음에 허공을 봐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 허공을 봐요 지금. 그래서 시설 피해요. 민망하니까. 그 민망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도 눈 못 뜨고 눈썹만 두 번 움직이는 거죠. 울렁울렁 두 번 하죠. 블랙 할 때는 다시 원래 태도로 돌아와서 힘쓰죠.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이제 픽사 단편 쪽 여러분한테 너무 영화만 얘기하니까 또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액팅 공부할 때는 절대 애니메이션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제 사람이나 영화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디테일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시간을 체크를 해놨는데 예제 룩소 주니어 30초부터 30초. 여러분 이거 안 보신 분 없죠, 이건? 안 보신 분 없겠죠, 이거? 픽사에서 86년도에 픽사에서 만약 존 라세터가 처음에 76년도에 80년도에 만들었던
자, 끝까지 보기 전에 뭐 스토리는 알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저기 꼬마 아이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혹은 뭐 하고 싶은 거? 열망? 그렇지. 공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공 가지고 놀기. 근데 갈등 요소가 뭐죠? 컨플릭트가 어떻게 됐죠? 그렇지. 공 터졌죠. 그렇게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얘는. 우후 하면서 좋아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FK, IK 개념은 알죠? 이때 당시에 80년도에 IK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얘 움직이는 거 전부 FK로 잡았대요. 말도 안 되죠. 이 튀는 거를 다 FK로 다 하나씩 접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엔 거의 2D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 라세터는 카라츠 나왔죠. 카라츠가 뭔지 알죠? 디즈니에서 만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애니메이션 스쿨이죠. 전기줄도 그러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코딩으로 작업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코딩으로 커브 같은 거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걸 다 계산으로 한 거죠. 저때 80년대에는 진짜 글쎄요. 여러분 여기 그렇지. 여러분 제가 디아블로2 나왔을 때 램을 업그레이드 했었거든요. 컴퓨터로 디아블로 하려고. 디아블로2 해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램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256메가인가?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메가. 256메가. 지금 근데 회사에서 쓰는 램 엔간하면 64기가급이죠. 그러니까 몇백 배 차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심지어 훨씬 더 작았겠죠. 한 몇만 배 차이, 컴퓨터 퍼포먼스가. 저 때는 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옮기는 것도 오래 걸리고. 아무튼 대단한 상황이. 조금 더 봅시다. 이건 프레스토라고 픽사 단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편이에요. 이거 보셨던 분 있나요? 아이디어 진짜 좋지 않아요? 자, 여기서 토끼의 목적은 뭐였죠? 딱 거기까지. 그렇지, 밥이죠. 근데 갈등 요소가 뭔가요?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갈등 요소가 뭐였을까요? 그 먹는 걸 방해하는. 출근. 자, 그러면 토끼가 어떤 행동을 했죠? 그 당근을 먹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죠?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토끼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기다리는 거죠.
그걸 믿었는데 배신을 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양보해 준 거예요. 마술사를 위해. 할 때. 마술사가 결국에는 갈등 요소고, 마술사 믿고 참고 있죠? 하고 버티고 있죠? 마술사만 보면서. 이제 주네 하면서 좋아했는데, 안 줘. 표정. 그때 표정 진짜. 이 뒤가 훨씬 재밌죠. 이거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스토. 시간이 20분인데 남은 것도 더 봐야 되나? 남은 것들, 왜냐면 제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설정을 오늘 뭘로 할지 결정을 하고 다음 주에 레퍼런스 찍은 거랑 뭐 레이아웃 한 거랑 이런 걸 위주로 이제 데모를 좀 할까 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고 갔으면 싶어서 제가 이번 에센스랑 어드밴스 걸쳐서 할 게 첫 번째로 이게 뭐 계속 이것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폴리시 끝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근데 에센스에서는 블로킹까지밖에 못 보여드리긴 할 건데 스케줄 문제 때문에요. 무거운 물건과 인터랙션 하는 팬토마임을 할 거예요. 근데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화분도 옮길 수 있고 뭐 어항도 옮길 수 있을 거고 도둑이 뭐 금고 훔칠 수도 있고 이건 좀 재밌는 건데 큰 TV를 만약에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른이든 아이든 아이는 못 옮기겠네. 어른이 이렇게 TV를 이렇게 들었어요. 으차 하고 옮기는데 줄이 탱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TV가 순간적으로 팡 하고 돌아가면서 난리가 나겠죠. 이런 설정도 생각해봤고 뭐 보이스카우트 앤드 안에 이제 캠핑용 장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걸으려고 하니까 막 휘청휘청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좀 더 이제 CG 그러니까 그 시네마틱 무비에 가까운 건데 뭐 용잡이가 그 용 잡는 소품 같은 거 이렇게 왜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 따라가면서 으아 해가지고 발사 빵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무거운 물건과 인터랙션 하는데 좀 더 아이디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보고 싶은 모습으로. 이건 그 제가 회사에서 이제 사원들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산 사원의 아이디어였는데 목적은 소년이 어항에 손을 넣어서 물고기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항이 있으면. 근데 어항이 너무 높으면 손이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끝이 딱 걸리잖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보려다가 어항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팬토마임이. 그러면 되게 흥미로워지겠죠. 처음에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이 하다가 안 되네 하면서 어항 이렇게 하다가 책상 모서리 부분 딱 지나면서 무게를 이제 그때 인지하는 거죠. 푹 떨어지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OCA를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아이디어 주시면 여기서 결정된 걸로 갈 수도 있고 오늘 안 나오면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기다려서 나올까 그 의문이 좀 들긴 드네요. 여러분은 이 중에나 혹은 뭐 다른 거에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나요? 의견 하나씩 써주세요. 지금 듣고 있는 분. 여기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아요. TV가 막 갑자기 막 쏟아지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걸 레퍼런스 어떻게 찍지? 갑자기 걱정되네. 레퍼런스 찍어야 되는데 걱정되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집에 TV가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TV 옮기기로 결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혹시 안 쓰는 거 있는 거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한 점이나 더 그 외에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짧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보강해 드릴 수 있고요.
아니 뭐 그냥 뭐 한국 어떠냐고 물어봤죠.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이 좀 있었는데 한국에서 근무해 보니까 해외에 비해서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로커스 영상 제작본부는 광고도 하고 시네마틱 무비도 해요. 근데 저는 제작 3실에 있는데 이쪽은 짧은 광고 말고 진짜 왜 영화 같은 하이 퀄리티 광고나 그 트레일러만 만들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고퀄리티로 굉장히 추구해요. 한국에는 없었던 고퀄리티 이런 거. 시네마틱, 예, 시네마틱. 그러니까 시네마틱이나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사실 만족하고 일하고 있고 회사가 또 좋은 게 다른 뭐 성수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왜냐면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영상 제작본부에서는 확실히 뭐 급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급여도 솔직히 뭐 이 정도면 캐나다랑 비교해서도 별로 적어 보이진 않는다. 생활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강의가 어떤 거죠? 잠깐만. 로커스는 52시간 근무 실시한다고 기사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CG업계에서 로커스만 유일하게 52시간 적용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지킬 수밖에 없는 게 3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면 300인이 넘는 CG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덱스터가 원래 500명 규모였는데 지금 300명 미만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네. 지금 로커스는 300명 조금 넘었었는데 솔직히 300명 조금 넘는 규모였었기 때문에 편법 쓰려고 그랬으면 그냥 몇 분만 잘라냈거나 아니면 성수랑 신사를 이렇게 나눈다거나 뭐 방법은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근데 사장님 마인드가 어차피 해야 되고 그게 더 직원들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마인드가 계셔서 이번에 적용했고요. 회사에서 이제 시간 엄수를 그 대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외국 스타일로. 그래서 최대한 버리는 시간 줄이고 저희가 이제 스케줄 보거나 이런 거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리 끝낼수록 그러니까 같은 양의 작업을 빨리 끝낼수록 이제는 더 고평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는 게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 스타일로. 우리나라는 원래 오래 앉아있고 오래 작업하면 좋다 하는 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타임 오버 되면 이제 10시 넘어가면 무조건 포괄 임금제임에도 불구하고 10시 넘어가면 이제 무조건 1.5배 그 수당도 줘요. 저희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직장 손해인 거예요. 저희가 근무를 너무 오래 하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여튼 로커스는 글쎄요. 전 그래서 좀 만족하고 있고요. 당분간 회사에서 저를 자르지만 않는다면 계속 다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제한이 오지 않는 이상. 여튼 그랬고 두 번째 질문이 회사에서도 스터디가 있냐? 회사 회사 자체 스터디는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한다고 할까요? 스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지금 만약에 스케줄이 빈다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팀장님과 저를 통해서 먼저 컨펌을 받고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중에 뭐 개인 포폴이 될 수도 있고 회사 포폴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여튼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저희는. 그리고 제가 계속 봐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회사 들어와서 저한테 보는 사람들이 실력 증가는 원래부터 베이스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훨씬 증가가 빠르겠죠 온라인 스쿨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랑 하루 8시간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는 제가 크리틱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가서 회사 가서 실력 좋은 상사 만나면 실력 증가가 훨씬 빠르죠.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저희 그 애니메이션 팀은 꽤 업무가 널널해서 계속 칼퇴근하고 있고 앞으로 한 2달, 3달까지도 계속 칼퇴근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는 스킬업 하고 있고. 여튼 뭐 지금 되게 꿀이에요, 꿀. 로커스 좋습니다. 한 자리 아직 비어 있는데. 아무튼 자 다음 질문은 시네마틱 쪽은 카메라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카메라 잡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프리비즈 팀을 로커스처럼 규모가 큰 회사에서도 프리비즈 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메라 개념이 없으면 사원일 때는 카메라 개념이 없어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카메라 막 잡고 막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감독님이 먼저 이렇게 프리비즈 이미지로 먼저 만들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카메라 레이아웃을 프리비즈라고 그러죠. 그걸 완성하고 그 다음에 사원들한테 샷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사원일 때부터 막 카메라를 엄청나게 막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알면 알수록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사원일 때 이미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애니메이터가 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게임 회사가 아니라 시네마틱 영상 회사로 갈 거면 카메라 레이아웃 프리뷰즈 이쪽 같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게임 회사와 영상 회사 차이점 알고 싶어요. 회사 차이점인지 작업 방식의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한국의 경우 일단 게임 회사가 급여가 더 셉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가 야근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 작업이 이렇게 말하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덜 복잡해요. 첫째, 야근이 적은 이유는 게임 회사는 외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광고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케줄이 딱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클라이언트랑 일하지 않기 때문에 번복이 적어요.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시 해주세요. 이건 없애주세요. 이건 추가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케줄이 갑자기 막 섞이는 거예요. 막 일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최소화하고자 프리비즈를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게임 회사와 영상 회사는 그런 스케줄이나 업무 강도에서 차이가 있고요. 급여가 일단 게임 회사가 더 자기들 작업을 하고 규모도 크고 수익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지 급여도 더 세요, 게임 회사가. 그리고 업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시네마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시네마틱 작업하시는 분들은 셋업된 카메라에 맞게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든 카메라에서 다 확인하세요. 모든 부위나 이렇게 포즈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카메라에서 일단은 블로킹 할 때는 무조건 다 맞게 모든 카메라 방향에서. 이게 게임 회사는 이게 필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는 만약에 특정 심즈나 뭐 디아블로 이런 건 탑뷰에서 많이 보니까 그쪽에서 더 부각된 앵글로 일단은 작업은 하겠지만 전 방위에서 어색함 없이 만든다면 시네마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로킹 할 때는 모든 전방위에서 체크하되 폴리시 할 때는 정해진 카메라에 맞게 더 푸시하는 거예요. 이게 작업 방식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 있으면 시네마틱은 카메라가 하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팅도 가능합니다. 뭐 팔을 저 뒤로 보내버린다거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게임에서는 불가능해요. 치팅이 없습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또 있어요. 시네마틱은 치팅이 되고 그 대신 카메라 뷰에서 푸시를 훨씬 더 이쁘게 할 수 있고 게임 회사에서는 모든 방위에서 이뻐야 된다. 그 대신 치팅 불가능하다. 질문이 모션 빌더가 필수이냐? 저희 회사에서는 모션 빌더를 애니메이터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모션 캡처를 쓰더라도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데이터 다 받아옵니다. 그거를 애니메이터가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션 빌더 알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은 된다고 들었어요. 모션 캡처를 거의 이제 안 쓰는 회사 찾기가 더 힘들거든요. 진짜 막 디즈니 픽사 아닌 이상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애니메이션 관련된 어떤 회사든 모션 캡처는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시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EA 신즈4에서 무슨 애니메이팅 작업을 하셨냐?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질문은 쫑 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저번에 제가 시간을 막 1시간짜리 에센스였는데 3시간씩 하고 하니까 아마 힘든 분 많았을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에센스 수업 사람이 없나? 여튼 제가 이해했던 게 있나 여기? 여튼 뭐 제가 했던 건 이런 거 했었어요. 심즈포 작업물이었는데 되게 그냥 게임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쥐한테 물려서 화내고 그 다음에 쥐한테 물려서 미쳐서 죽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쥐처럼 행동하다가 미쳐서 죽어요. 하면서 죽어. 고양이가 이제 이렇게 시비 걸고 장난치고 싸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다시 켰네요, 저도. 이게 엄마가 짓궂게 이제 눈송이로 이렇게 얼굴에다가 발라버리는 것도 있고, 고양이가 이제 쥐 얍얍 하고 쥐 잡으려다가 놓치는 거. 이건 이제 클라이밍 머신인데, 암벽 등반 머신인데 하다가 고장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고양이가 게임이니까 어른 될 때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변해요. 이거 새끼 고양이 완전 귀엽게 뛰죠. 그리고 이렇게 갓난애기 이런 로코모션도 했었어요. 갓난애기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다 동작이 좀 머리 위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쾅 기분 나쁜 표정 끙차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정글 이 뭐야 그 원주민 댄스 추는데 엄청 캐릭터 뚱뚱하게 푸시해서 한번 뽑아봤어. 뚱치 뚱치 뚱치. 이거 레퍼런스 보고 모션 캡처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생키로 다 잡은 거예요. 여기는 모션 캡처 단 하나도 안 쓴 작업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카툰이한 느낌이 있긴 있죠. 하여튼 뭐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옛날 제 데모리를 또 안 올렸구나. 여튼 뭐 저는 뭐 30명이든 200명이든 좋고요. 도움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어드밴스 한 명도 없으면 이제 수업 못하는 거지.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